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정한 사람 되기입니다. 오늘은 거절과 관련된 고민을 다룰 건데, 거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내용이, 안녕하세요. 24살 사회생활에 빠르게 진입한 남자예요. 작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그리고 설날까지 생각하면 여기저기 나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회사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가족 모임도 있고 동호회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알았다고는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술도 마셔야 되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것까지는 꼭 참석해야 되니까 가는데, 회사 선배가 자꾸 불러내는데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횟수도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라고 해요. 기분 나쁜 건 같이 술자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컷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요. 가끔은 고객들도 밤늦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영업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선배는 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안 나가면 다음날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모임도 해야 되지, 고객도 만나야 되지, 일주일에 7일을 끌려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특히 회사의 선배는 안 된다고 거절해보기도 했는데 사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쉬운 소리를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배가 불렀다니 뭐니, 생각할수록 개빡치네요. 이제는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몸은 힘들고, 고객들은 그렇다 쳐도 선배의 행동은 점점 화가 나네요.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남 욕만 하고 있어요. 제발 거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고민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글 자체가 질문자 입장에서 쓴 거긴 하지만 선배의 행동이 굉장히 좀 무례한 것 같아요. 나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불러내는 거죠, 밤늦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일과 사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물들다 보면 작성자도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도 자꾸 나오니까 너도 우리랑 같은 부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거절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계속 하나 두 개 들어주다 보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결국에 대부분 나는 왜 그럴까 이런 푸념을 하게 되죠. 정말 기분 나쁜 건 작성자의 상황처럼 지들끼리 술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나와 이래서, 내가 무슨 술시중 들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치다거리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분 나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거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좀 정리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디부터 안 들어줄 건지 결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혹은 나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꼭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상황 대부분의 고민이 이런 거거든요. 나가도 그만이고 안 나가도 그만인데 거절을 못하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다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문제죠. 하지만 어디부터 허용하고 어디부터 끊을 건지 구분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얘는 이럴 땐 나오고 이럴 땐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주의 모델이 굉장히 합리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주의는 그냥 남한테 피해 주면서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 즐거움, 내가 이득 보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개인주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나도 피해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퇴근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이지, 타인의 편이나 타인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거절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미안해해야 되는 건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미안해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왜 미안해야 되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결정을 좀 하십시오. 나는 어떤 삶의 모델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디부터 안 들어줄 것인가,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게 거절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비슷합니다.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법보다는 거절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유를 길게 대면서 거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뭐뭐 때문에 힘들어, 뭐 아이 때문에, 학교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업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질문자의 선배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들이 이미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유가 길면 그냥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절의 이유가 길면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 부탁을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거절하는데 내가 왜 내 사정을 다 설명을 해야 되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내 사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뭐 선약이 있으면 선약이 있어서,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혹은 그냥 나가기 싫으면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아요, 못 나가요.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요즘에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거절하기로 마음 먹었고 거절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80%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얘 여태까지 핑계댄 거였네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당신이 핑계대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오면 그냥 전화기 꺼놓으십시오. 다음으로 거절할 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나랑 엄청 친한 사이다라고 하면 미안해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무리한 부탁을 잘 하지도 않지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는 미안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못 나가는데,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계속 빚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안해 해야 되는 건 뭔가 나한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그걸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미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너 저번에도 그러고 안 나왔잖아, 넌 말만 하면은 그러네? 라는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자의 경우에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고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거절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말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내 기본 디폴트 값이 얘는 뭔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돼버려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나를 지켜보면서 그게 내 성격으로 인식이 되고 주변에 안 그러던 사람들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사람들 길을 들인다고 하는데, 길을 들인다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이건 길 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쟤는 뭘 해도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애구나,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길 들이는 거예요. 일로 연결된 사람들은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지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매번 거절을 한다라고 하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겠죠.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거절한다고 하면은 얘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구나,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 경험상에 저도 과거에 영업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금융그룹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절을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며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거절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 시간을 존중받게 돼요. 오히려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일과 연결돼서 사람을 만나는 건 점심 정도 같이 먹는 정도지 업무 시간 외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는 저도 좋으니까 만나죠. 하지만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락 오는 건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한데 오늘 시간이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게 돼요. 상황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될 거고 어떨 땐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무례한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업무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도 노는 건 그 사람들이랑 놀고 업무는 저랑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절하는 방법,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길게 대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